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정책 알려주영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회복지 정책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를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0년부터 복지로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국민 맞춤형 복지 포털 사이트인데요. 2014년 12월에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면서 다양한 복지제도와 복지 서비스들을 쉽게 검색하고 신청할 수도 있게 해주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나 지원을 더 받으려고 수급 자격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예산을 낭비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해서 복지 자원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채널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2014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시나요?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가 마지막 월세와 죄송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온 가족이 동반 자살을 했던 사건인데요. 수입도 없고 몸도 아팠지만 당시의 제도로는 그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어서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하나로 생긴 복지로 도움 요청 사업.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위기 가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예요.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나 이웃이 온라인으로 사연을 등록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복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경제활동도 어려워지고 바깥생활도 하지 못하면서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복지로 도움 요청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실직이나 휴업, 폐업, 현저하게 소득이 감소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들,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주거가 취약한 가구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같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 가족이 자살이나 다른 이유로 사망해서 힘들어하는 유가족들, 혼자 살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가구같이 나와 내 이웃, 친구, 친인척들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누구든지 도움 요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컴퓨터로 복지로 포털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사연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검색 사이트에 복지로 검색하셔서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여기 복지 도움 요청이라고 있어요. 본인 도움 요청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 도움 요청이라고 있는데 저는 일단 본인 도움 요청으로 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처리해 주시고요. 바로 내리면 사연 쓰기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안전, 건강,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권익보장, 기타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사연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최대 2,000자까지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작성자 정보의 이름은 가능한 실명으로 적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주소는 이거는 필요한 경우 상담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휴대전화, 여기도 연락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 나머지는 필수는 아니고요. 그다음 그리고 비밀번호하고 이거는 본인이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고요. 진행 상황, 통보 방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도 됩니다. 다 작성하시면 하단에 도움 요청하기라는 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제출을 하시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사연을 제출하고 나면 지자체의 복지 담당자나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럼 맞춤형 복지 상담은 지자체에서
자살이나 큰 위기가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물론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들을 한 번에 싹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막상 상담을 해보면 서비스가 필요 없는데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괜히 신청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나보다 더 급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상황에 맞는 복지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나 복지관, 복지재단 같은 민간 자원들을 연계하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가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이쪽에. 이게 321쪽 정도 되는 분량이긴 한데 생계, 취업, 임신, 보육, 청소년, 청년, 보건의료, 노령층, 장애인, 법률, 금융 등등 세분화돼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놔요. 복지 서비스는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참고하셔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찾아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지 위기들은 물론 나 스스로도 잘 대처를 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함께 해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 방역과 위생에 더 신경 쓰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네, 사회복지 정책 알려주영 김주영이었습니다.